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치매를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길지만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난치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치매 치료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이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가장 두려운 병으로 꼽히는 치매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치매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치매 유병률은 아주 높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위험군을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60세 이상 인구에서 약 20%의 유병률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약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약 300만 명이 치매 증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고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치료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해서 현재에도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고 뭐 유병률도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 국정 과제로도 채택될 만큼 뭐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관심도가 높은 질환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치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간 이제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치매를 진단받고 처방되는 약들은 대부분 치매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인데요. 꾸준히 복용을 하면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지는 않은 상황을 이제 늦출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뇌 기능의 퇴화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약들을 증상 완화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약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약 개발 물질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신경계 질환 연구가 항암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임상시험의 연구 성적은 어떤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예, 최근 두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약물이 이제 아듀카뉴맙이라는 그런 약인데요. 이거에 이어서 지난 7월에는 리카네맙이라는 성분의 약물이 두 번째로 FDA 허가를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나네맙이라는 성분이 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사 신청을 해놓고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나네맙까지 포함을 하면 최근 2년 만에 효과가 입증된 알츠하이머 약물이 3가지가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3가지 약물 모두 원리는 비슷한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물 모두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체를 제거해서 치매를 늦추거나 그 다음에 뇌를 완전히 아밀로이드가 없는 상태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약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다면 기존의 약물과는 전혀 다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던 약물이랑은 완전히 다른 정말 원인에 접근한 그런 치료제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 약 모두 원인 물질에 접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효과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원리는 비슷하지만 미세한 기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효과와 부작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먼저 승인받은 에두카누맙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뇌출혈, 뇌부종 등의 부작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현재는 이제 실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두 약물, 즉 리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에두카주맙에 비해서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 같은 경우에는요, 알츠하이머 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실험에서 위약군 대비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7%나 늦춘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평균 73세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서 인지력 저하 등 치매 약화 속도를 36% 늦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들일수록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지 감소 속도가 최대 60%까지 지연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3상 임상시험의 고무적 결과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고요. 알츠하이머 병의 정복은 결코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빨리 네. 좀 얼른 신약이 좀 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가 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노인 인구의 30%에 달하는 분들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치매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약에 대한 수요나 임상시험 참여 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는 병의 초기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점, 그다음에 중증 뇌출혈이나 뇌부종의 부작용 등은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로서 그리고 적절한 의사들의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투약에 대한 부담감, 정맥주사 맞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경구용 약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와 훨씬 더 좋은 약을 저희가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높았다는 점을 보면 새로운 치료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임상시험을 직접 제가 센터에 제 이름을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의 입장이시기도 하지만 참여자의 입장으로도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 포탈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 임상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리딩 그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임상시험 효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좀 만나고 진료하시는 입장에서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도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치매라는 병 자체가 저희가 한번 인연을 맺게 되면 그분이 사망하시는 시점 한 15년에서 20년까지 같이
가는 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인지 기능을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진행 속도를 느리는 약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낫게 하고 그러한 병리 현상을 없애는 그러한 약물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환자분한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약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임상시험 참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사를 밝히시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같이 약물 개발이라든지 병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중에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러한 모든 약물이라든지 질병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반드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알츠하이머병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도 참 높은 상황인데요. 제 주변 분들도 이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나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탈을 통해서 여러 임상시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승인된 임상시험도 볼 수 있고 참여 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희망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던 것처럼 여기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청취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SNS라든지 그러한 인터넷 포탈을 통해서 충분히 간단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오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조금 더 자세히 또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